안녕하세요. 뉴스킨 코리아 정원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10월 TR 챌린지를 앞두고 이 TR 챌린지의 최종 목표인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 후에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다이어트의 핵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성인 3명 중 1명이 정상 체중을 초과하는 비만 시대라고 합니다. 이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다이어트 방법은 다양해지고 이 비만 치료제와 같은 약물도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비만율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10년간 대한민국의 비만 유병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외워서 공부하는 것이 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험이 끝나면 빠르게 잊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역시 이 체중 감소라는 결과만을 무조건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체중 증가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한 뒤에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부건 다이어트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비만, 즉 살이 찌는 원리를 공부하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만의 뜻을 살펴봐야겠죠. 이 비만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필요 이상의 지방 생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요 이상의 지방을 생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맞습니다. 음식입니다. 물론 운동 부족이나 노화,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음식이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라면, 자, 탄수화물과 지방 중 누가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일까요? 네, 일부 사람들은 이 필요 이상의 지방 생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당연히 지방 섭취와 관련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 중에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로 주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둘 중 어느 걸 더 많이 섭취하시나요? 보통 난 떡볶이는 전혀 질리지 않아, 빵은 먹어도 안 질려 하시는 분들은 계셔도 나는 버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곱창만 계속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 탄수화물이 더 먹기가 쉽고 이 대부분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 이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탄수화물이 어떻게 비만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제 먹은 떡볶이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요,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입으로 떡볶이가 들어가면 식도를 거쳐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도착합니다. 이 소화기관에 도착한 떡볶이는요, 세포에 잘 갈 수 있도록 아주 잘게 부서져요. 그걸 우리는 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화된 포도당은, 탄수화물은 5개의 포도당으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5개의 포도당은 실제로 5개의 포도당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임의로 정한 개수입니다. 자, 혈액으로 5개의 포도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혈관에 포도당이 많이 나온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혈당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내려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당의 최종 목적지는 혈관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네,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이 포도당은 세포로 혼자는 못 갑니다. 누가 있어야 갈 수 있느냐? 바로 인슐린 호르몬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호르몬은요, 혈관에 나와 있는 5개의 포도당을 세포에 나눠주러 갑니다. 하나는 세포에 주고 하나는 뇌에 줬어요. 자, 이렇게 주고 나니 몇 개가 남았을까요? 2개를 줬으니 맞습니다. 이 3개가 남죠. 그렇다면 이 3개의 포도당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포도당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보관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 보관을 하냐면요, 바로 우리 몸의 탄수화물 보관 창고인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에 하나 주고 그리고 근육에 하나를 줬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하나 남은 포도당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까요? 네, 지방세포가 가장 많은 곳, 즉 우리 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뱃살이 찌는 원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2번째,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고 잤더니 오늘 다이어트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을 굶었습니다. 자, 그럼 굶었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혈액으로 보낼 포도당이 없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저혈당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제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맞아요. 어제 보관해놨잖아요. 바로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포도당을 쓰면 돼요. 그래서 췌장에서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나와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간과 근육에 보관되어 있던 포도당을 혈관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배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는요, 금방 에너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주위에 계신가요? 물건 빌려가면 째깍째깍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라고 겨우 이야기해야지 겨우 돌려주는 사람들 있죠. 바로 배에 보관된 지방이 그렇습니다. 바로 돌려주는 간과 근육에 비해서는요, 배는 돌려주긴 돌려줘도 아주 늦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배는 에너지를 보관하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에 저장된 지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방들은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처럼 여기저기 몸을 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내장 지방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하지만 과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배까지 많은 양의 지방이 도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까지 많은 양의 지방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 찾아야겠죠? 네, 바로 첫 번째 방법은요, 배를 제외한 포도당의 저장고 2군데가 있죠. 어디였죠? 네, 맞아요. 간과 근육입니다. 이 간과 근육을 키우면 배로 안 가겠죠. 하나의 포도당을 담을 수 있는 걸 2개의 포도당을 담을 수 있는 크기로 키우면 말이죠. 그런데 간은 키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고 안 쉽고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따라서 간을 키우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요. 나머지 하나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그런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혈관을 4개의 포도당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근육을 만났어요. 그러면 4개의 포도당이 바로 전부 근육으로 갑니다. 전부 근육으로 가면요, 배로 갈 포도당이 없죠. 하지만 근육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요, 4개 중에 2개만 근육으로 가고요,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배로 갑니다. 따라서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배로 포도당을 보내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기 전에 근육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근육은 근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섬유 다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스트링 치즈, 한 번쯤은 먹어보셨죠?
먹을 때 세로로 쭉 가르면서 여러 갈래로 실처럼 치즈가 갈라지는 거 보셨나요? 네, 이 모양이랑 근섬유는 매우 흡사합니다. 이 근육 또한 이렇게 얇은 실 모양, 즉 이 근섬유가 뭉친 다발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것을 우리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이 커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얇은 근섬유의 굵기가 굵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섬유를 굵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요, 이 손상된 근육의 재생을 통한 부피 증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손상을 시켜야겠죠. 근육을 손상시키는 방법,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요, 근육은 아주 미세하게 찢어져요. 우리가 운동 후에 통증을 느끼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정확히 찢어진 만큼만 근육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덤을 얹어주듯 아주 살짝 쿵 초과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볼록한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근섬유도 굵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 미세하게 근육을 찢는 것이 근육의 굵기를 굵게 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뉴비트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위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인데요. 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 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매우 큰 근육 집합체예요. 따라서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 중 하나가 바이크 운동이죠. 이 바이크 운동은 페달을 돌리는 과정에서 하체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이크 운동은 이런 허벅지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트레이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절 건강이거든요. 근데 이런 바이크 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 무릎, 관절 등의 부상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층에도 적절한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운동을 마친 후에는요, 이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이 영양 공급은 이 찢어진 근육을 복구하는 재료로 사용되고요. 그 중에서 단백질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조직의 약 80%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재건하는 데는 단백질이 필수적이고 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아미노산입니다. 약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근육의 합성에 기여를 하지만 이 중에 특히 근육 유지 및 증가를 목표로 하는 운동 시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바로 근력 강화 및 근육 조직을 발달시키면서 이 손상된 조직 회복에 도움을 주는 로이신입니다. 로이신은요, 근육 합성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단백질 중에서도요, 근육을 키우고 싶다 하시면 로이신이 함유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 단백질 25g과 로이신이 첨가된 단백질 6.25g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요, 25g과 6.25g 단백질 플러스 류신을 첨가한 이 단백질의 경우에 총 단백질 합성량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이신은 적은 양의 단백질에도 불구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육을 합성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바로 로이신이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동과 단백질 섭취, 특히 이제 근육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인 로이신이 포함된 단백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동 단백질 섭취 외에 근육의 합성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를 해도 너무 슬프지만 근감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화인데요. 왜 이러냐면 원래 이제 근육이라는 건요, 하루 종일 생성되고 또 온종일 분해가 돼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저의 근감소와 근생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근육은 만들어지고 또 오래 사용한 근육들은 분해되는 등 활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가 젊었을 때는요, 이 생성되는 양과 분해되는 양이 거의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1이 생성이 되면 1이 분해가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따라서 근육량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젊을 때 운동을 조금만 해줘도, 영양을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근육은 아주 쉽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바뀌는데요. 첫 번째, 근육 생성이 많이 안 돼요. 이 젊을 때와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요,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근육량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생성되는 속도보다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 섭취 또한 소홀히 하면 근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가 얇아지는 이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 나이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반드시 매 끼니마다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근육은 젊을 때보다 감소 속도가 빠르죠. 이럴 때 운동 단백질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연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미자, 즉 오미자에 함유된 쉬잔드린이란 성분입니다. 오미자에 들어있는 쉬잔드린이란 성분은요, 근육의 생성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분해 단백질을 억제해주는 천연 물질입니다. 따라서 근감소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요, 단백질도 근육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면 이 두 개가 겹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성분이고요. 오미자에 들어있는 쉬잔드린은 단백질 합성 효소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까지 지방이 가지 않는 첫 번째 방법, 탄수화물의 저장고, 근육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는요, 당질의 습격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적게 먹어야 돼요. 이 라면과 같은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요, 결국은 배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혈당을 마구마구 올려주는 탄수화물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이 탄수화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 탄수화물의 개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이 탄수화물은요, 당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질과 식이섬유는 뭐냐? 아시다시피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은 제로 칼로리의 물질이면서 포만감을 주고 당질의 흡수를 지연시키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물질이죠. 그렇다면 당질은요? 말 그대로 당으로 구성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는 주범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누구죠? 당질인 거죠. 물론 당질 역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라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로 나누는 기준 역시 겉모습을 보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식품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당질로 구성된 라면이나 떡볶이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감자, 야채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평생 당질로만 구성된 식품을 금지하고 고구마, 현미, 비리 같은 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드세요라고 하면 다이어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이어트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지금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금지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이어트는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 적절하게 당질로만 구성된 식품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바로 전에 다이어트 측면에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의 차이, 식이섬유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식이섬유를 당질이 풍부한 음식 전 혹은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기리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당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기리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혈당을 억제시켜 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 단순당으로 구성된 식품이다 보니 많은 양의 포도당이 나오는데요. 이 기리식이섬유는 이 많은 양의 포도당의 전체 포도당 중에 20% 가까이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혈액으로 이 포도당이 못 나가게 꽉 잡고 20% 정도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게 되겠죠. 저는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이 기리식이섬유가 농계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소화기관으로 들어온 포도당의 약 20%를 꽉 잡고 혈액에 내보내지 않는, 지연시키는 그런 기전이 농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라면뿐만 아니라 일반식에도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식사 전에 혹은 식사와 함께 기리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정말 연구 결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식약처로부터 인정된 다수의 실험 논문에 따르면요, 기리식이섬유 섭취 시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상승폭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리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식후 30분의 혈당 수치가 약 20% 정도 낮았으며 인슐린 상승 정도는 약 33% 정도 낮았습니다. 즉 식후 혈당 상승 속도 및 인슐린 상승폭이 정상화되면서 이 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천천히 보다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기리식이섬유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까지 했는데요. 세 번째 솔루션은 칼로리 컷하기입니다. 즉, 가다한 탄수화물의 섭취로 지방이 함성되는 것, 즉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당을 섭취하면 모든 음식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차단하는 기능성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 그린커피빈 주정 추출물입니다. 따라서 그린커피빈 주정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솔루션은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처럼 여러 질병을 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만과의 관련성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 의대의 교수인 잭슨 박사 연구팀은 4년 동안 성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코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는 즉 만성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티솔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그렐린 수치도 증가합니다. 이는 식욕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장기적인 코티솔 분비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여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높아지는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원료가 있을까요? 네, 바로 홍경천 추출물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성 원료인 홍경천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피로가 있는 20에서 55세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주간의 인체 적용 시험 연구 결과 홍경천 추출물이 스트레스에 대한 코티솔 반응 감소를 나타낸 것을 결과를 복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코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분들에게 홍경천 추출물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다각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의 저장고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것. 세 번째는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기 전에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요.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근육 강화, 혈당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뉴스킨의 체중 조절 방식은 다릅니다. 파마넥스 다이어트 제품은요, 다이어트 모티베이션, 체지방 감소, 혈당, 스트레스 등 앞서 말한 다양한 다이어트 과학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에 맞춘 파마넥스 제품 TR9T와 TRME입니다. TR9T는 90일 동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대한 습관이 전혀 없다, 다이어트에 대한 습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TR9T로 시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뉴스킨의 최신의 체중 조절 사이언스가 반영된 제품, 바로 TRME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차전자폐 식이섬유,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기리식이섬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린커피비 주정 추출물, 그리고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미자 추출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 그리고 유신이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까지 TRME로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 본인의 장내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소화기관, 즉 장에는요, 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은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과 우리는요, 이 수천 년 동안 진화하면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공생을 하냐면요, 우리는 장내 미생물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을 하고요. 집을 제공했으니 미생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그 보답으로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식품을 소화시켜 흡수시켜주는 등의 우리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즉, 그래서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세입자다라고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건물을 정리정돈을 잘하는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이 건물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1년이 지나지 않아 빠르게 낡아가면서 이 벌레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내 생태계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따릅니다. 이 장내 생태계에 거주하는 미생물, 특히 유익균의 수가 많으면요, 외부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소화와 영양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해균의 수가 많다면요, 유해 물질을 잘 막지 못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다이어트와도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실제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와 다이어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세입자,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 유익균을 키우고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균들의 먹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마넥스 제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에이지랑 메타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현대인들의 장 건강 케어를 위해 주원료로 3종의 유산균 및 그리고 이런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인 락추로스 파우더를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건강 니즈를 만족시키는 강력한 퍼플 안토시아닌 원료가 함유된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으로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장 건강은요, 다이어트의 기초입니다. 에이지랑 메타는 건강의 기초를 위한 제품으로 TR90와 같은 파마넥스 체중 조절 제품들과 병행하여 체중 조절 시너지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체중 조절의 기본적인 원리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파마넥스 대표 제품 TR미와 TR90 그리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한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원리를 무시하지 말고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뉴스킨과 함께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추천드리며 이제 TR 챌린지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 TR 챌린지는 역대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7% 체지방률 감량 달성 시 TR미 트리플 패키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TR미 제품을 3개씩 증정합니다. 그리고 감량한 체중을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대급 혜택인데요. 다시는 없을 이 혜택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3% 체지방률 감량 및 단체전 달성 시에는 기존의 혜택인 스타트윈 및 점프 스타트 2개에 추가로 에이지랑 메타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TR 챌린지에 참가하는 모든 신규 회원들에게 TR 및 쉐이프S 15일분을 3개씩 총 45일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말 특별한 신규 혜택 또한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일까요? 네,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번에는 TR 챌린지의 중추인 팀 매니저분들을 위한 인정이 준비되었습니다. 10월 TR 챌린지 중 가장 많은 팀을 만든 팀 매니저 상위 탑 10에게 TR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탑 10에 뽑힌 모든 팀 매니저들에게 TR 및 500SV 패키지를 그리고 팀 매니저 모든 팀원분들에게 프로틴 파우더 PX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전략이죠. 습관, 앱,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계속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TR 챌린지 팀 매니저와 챌린지 참가자들을 위한 TR 마스터 트레이닝이 준비 중입니다. 10월 매니저, 챌린저 대상으로 정말 구체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R 케어가 새롭게 리프레시 됩니다. 10월 11일부터 뉴스킨 베라 앱에서 별도의 앱으로 TR 케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TR 케어에서만 TR 챌린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TR 라이트 웹페이지나 TR 라이트 앱에서는 불가능하오니 꼭 TR 케어 앱을 미리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뉴스킨의 전략인 인앤아웃 토탈 웰니스와 관련하여 뉴스킨의 지연조 의사의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최초의 뷰티 앤 웰니스 디바이스 바로 웰스파 아이오 그리고 에이지락 부스트에 대한 강연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웰모닝 하셨나요? 뉴스킨 마케팅 지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웰스파 아이오 모두 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직접 웰스파를 사용해 보시고 더욱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대 효과를 전달하는 웰스파 덕분에 많은 분들이 얼굴에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그럼 얼굴에는 무엇을 사용해야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바로 오늘 그 답을 들려드리기 위해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서게 되었습니다. 짜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좀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뉴스킨 부스트쌤, 부스트를 알려주기 위한 1일 1타 강사 컨셉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바디는 웰스파 아이요. 그렇다면 얼굴은 바로 부스트, 에이즐락 부스트입니다. 웰스파가 바디 사이클을 활성화시켜서 찌뿌둥하고 무거운 바디와 이별하고 또 상쾌하고 가벼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면 에이즐락 부스트는 매일매일 피부 코어를 탄탄하게 세워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건강한 피부 바탕으로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이즐락 부스트의 핵심만 딱 짚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게요. 웰스파와 부스트가 바디와 페이스의 개선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전류인데요. 여러분, 미세전류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매우 낮은 레벨의 전류로 미세전류는 우리 몸의 원활한 실체 활동을 돕고 또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전류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전류 패턴을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면 페이스 그리고 바디 피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미세전류 맛집 바로 뉴스킨에서는 에이즐락 페이스 갈바닉, 바디 갈바닉 그리고 에이즐락 부스트 또한 웰스파 아이오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미세전류를 오랜 기간 깊이 연구하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한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로서 다양한 목적과 피부 고민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웰스파 아이오와 에이즐락 부스트는 각각 바디와 페이스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세전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웰스파 아이오와 또 에이즐락 부스트에 유사한 미세전류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죠? 네. 오늘 트레이닝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웰스파 아이오는 커스텀 미세전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웰스파 아이오의 커스텀 미세전류는 2.4초 간격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또 전류의 색이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부스트는 어떨까요? 웰스파 아이오와 마찬가지로 2.4초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전류색이 또한 변화합니다. 웰스파 아이오는 두껍고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한 바디 피부에 사용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전류세기로 트리트먼트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트리트먼트 부위별로 피부 전도율을 고려하여 전류세기가 점점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부스트는 얇고 외부 자극에 상대적으로 더 약한 페이스 피부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류세기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피부의 건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불규칙한 간격으로 전류세기가 변화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웰스파와 부스트 모두 동일하게 변동주기 미세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 사이클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디에는 웰스파를 그리고 얼굴에는 피부 코어를 탄탄하게 세워 피부 고민에 맞설 수 있도록 부스트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에이즐락 부스트가 전달하는 파워풀, 원더풀, 뷰티풀 말이 필요 없는 효과를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We gonna take it to the top, I'm gonna 피부 밑바탕부터 시작하는 부스팅 트리트먼트 에이즐락 부스트는 한마디로 피부 고민이 시작되기 전 피부 고민에 맞서 흔들림 없는 피부 바탕을 위해 코어부터 미리 준비하는 비포 케어를 위한 제품입니다. 피부 코어가 탄탄하게 건강하게 세워진다.
느낌 잘 안 오시죠? 우리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분입니다.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차오른 수분이 기본이 되어야 탄력과 강체, 그리고 매끈한 피부결까지 모든 피부 개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에이즐락 부스트가 바로 피부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 피부에 가득 차오른 수분 탄력으로 탱글탱글 반짝이는 매일 아침 남다른 피부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린다는 사실. 에이즐락 부스트 트리트먼트 사용 2주 만에 피부가 탱탱하게 차오르는 수분 플럼핑 효과가 24.7%, 그리고 또 피부 깊은 속부터 촉촉한 속보습 효과가 8.9% 증가한 것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촉촉한 수분으로 탄력이 차오를 수 있도록 에이즐락 부스트와 함께 사용하는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에는 피부 밑바탕부터 수분을 가득 채우는 플럼핑 블렌드와 또 식약처 고시 미백 기능 성분이자 피부 에너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또 더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인텐시브 브라이트닝 블렌드, 세월의 흐름을 케어하는 에이즐락 블렌드가 함께 배합되어 피부 고울을 빈틈없이 지키고 또 탄탄하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놀란 에이즐락 부스트 아직도 안 써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에이즐락 부스트 디바이스를 정기 구매 그리고 또 베라에서 구매를 하시면 무려 96,000원이나 할인이 된 가격인 19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피부 코어 뉴스킨이 절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비포 케어가 필요한 모든 뉴스키너를 위해 에이즐락 부스트 디바이스와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로 구성된 스타터 키트도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데요. 에이즐락 부스트 디바이스 한 개 가격으로 전용 제품인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까지 무려 65,000원의 혜택이 제공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웰스파로 바디케어를 시작했다면 이젠 10월 1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부스트의 특별한 혜택으로 페이스케어도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뉴스킨 부스트쌤으로 에이즐락 부스트의 새롭고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쏙쏙 잘 담아두셨을까요? 뉴스킨에서는 단순한 피부 건강관리 혹은 체중 건강관리가 아닌 인앤아웃 카테고리 결합을 통한 웰니스 맞춤 케어를 목표로 여러분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뉴비트를 타고 티아를 섭취하고 바디는 웰스파이어, 얼굴은 부스트로 케어하는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저는 오늘 1일 뉴스킨 부스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